네, 안녕하세요. 지안에 대해서 건축 구조를 가르치는 허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계하중, 그리고 설계하중 중에서도 활하중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활하중은 일단은 저희가 설계하중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하중들이 꼭 있죠. 고정하중, 그리고 활하중, 그리고 풍하중, 설하중, 지진하중 이렇게 쭉쭉 있을 거예요. 그 중에서 이제 활하중인데, 활하중은 뭐죠? 활하중? 활하중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뭐 사람이나 그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. 도구들, 집이면은 뭐 가구가 될 거고, 그리고 공장이면은 뭐 이제 공장 설비가 될 거고,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하중들을 우리가 활하중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구조 기준에서는 용도별로 그 설계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줬어요. 우리가 설계자별로 같은 용도지만 그 용도별로 설계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을 또 맞기도 하고, 그리고 그 해당 용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하중만큼은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그냥 규정해 주기 위해서, 그러니까 설계 효율화를 도모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 하중들을 규정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구조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. 그쵸?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바로 이 활하중의 저감에 관한 내용입니다. 활하중의 저감. 우리가 설계 기준에서 활하중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일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그 설계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감이 뭐죠? 줄여준다는 거죠. 그 설계 하중을 줄여준다는 건데, 얼마만큼 어떤 경우에 줄여주느냐라는 게 바로 또 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, 바로 영향 면적 A에 따라서 우리가 활하중을 저감하도록 합니다.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, 이 활하중 전체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이제 학교다라고 했을 때 학교 전체에 이제 만재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메타제곱당 3kN의 설계하중을 가지고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, 이게 매 층마다 다 동시에 3kN, 이게 메타제곱 퍼 3kN이 작용을 할까요?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용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죠. 매 층마다 동시에 3kN 최대의 설계하중이 작용을 하는 확률이 낮다.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대신 우리가 영향면적이라고 하는 이 A라는 값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우리가 그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활하중 저감 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C라고 하고, 이 산식을 대입해서, 영향면적에 따른 이 산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활하중을 저감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계산을 했더니 C가 0.8이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3에다가 3 곱하기 0.8 설계하중을 2.4 kN per 미터 제곱만 우리가 가정해도 오케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영향면적이 뭘까요? 영향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봐야겠죠. 영향면적에 따라서 이 저감계수가 달라지고, 또 그 조건, 우리가 저감계수를 쓸 수 있는 조건도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니까요. 우리가 영향면적이 있고 부하면적이 있습니다. 일단 부하면적은 실제 이 부재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건데,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부분.
실제 이 기둥이 받는 면적, 각각 이 슬라브의 4분의 1, 이 슬라브의 4분의 1, 이 슬라브의 4분의 1, 이 슬라브의 4분의 1이 될 거고, 보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브의 절반이 이 보로 흘러갈 거고, 이 슬라브의 절반의 하중이 이 보에 흘러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면적이 각각 될 건데, 영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적, 그래도 그 영향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해서 영향 면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, 영향 면적은 이 부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 면적의 4배. 그러니까 이 부하 면적의 4배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 되겠죠. 전체. 그리고 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 면적의 몇 배? 2배. 부하 면적의 2배가 보의 영향 면적이 된다. 그러니까 이 슬라브 판 전체, 이 보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슬라브 판의 그 면적이 바로 영향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둥의 영향 면적은 부하 면적의 4배가 되는 거고, 보의 영향 면적은 보 부하 면적의 2배가 되는 겁니다. 2배. 네. 이게 바로 영향 면적인데, 이 영향 면적에 이 기둥을 예를 들었을 때, 이 기둥의 하중을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, 이 기둥의 영향 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죠. 이 영향 면적을 A라고 했을 때, 이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이 우리가 그 하중 저감계수, 활하중의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부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 영향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기둥 부재에 대한 설계 하중을 구한다. 기둥 부재에 대한 부재력을 구하려고 할 때, 그러면은 이 기둥 부재에 대한 영향 면적이 얼마냐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겠죠. 바로 이게 영향 면적과 부하 면적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활하중을 저감할 때 그러면은 막 그냥 해도 되느냐? 36제곱미터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냥 적용을 해도 되느냐라는 건 아니고, 몇 가지 적용 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 이 제한 사항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. 중요하죠. 첫 번째가 한 계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최소 0.5 이상, 두 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는 최소 0.4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, C가 아까 어떻게 됐죠? C가 C값이 0.3 더하기 A분의 4.2였죠. A가 36 이상이면은 36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적용을 해도 되지만, 그러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100, 200이면은 이 나온 값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느냐는 아니고, 최소 얼마야 된다? 0.5 이상이어야 된다. 또는 0.4 이상이어야 된다. 라는 거죠. 대신 한 계층을 지지하는 부재라고 한다고 하면은, 예를 들어 지금 이 골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? 1층, 2층, 3층인데 이 기둥은 몇 계층을 지지하죠? 바로 한 계층만 지지하죠. 지붕층만 지지하고 있고, 바로 이 보라색 표시되어 있는 기둥은 3층 지붕층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2계층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, 마지막 1층에 있는 기둥은 2층, 3층 지붕층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3계층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둥의 부재력을 계산할 때 우리가 설계 하중을 얼마만큼 최대로 제한할 수 있다? 0.5 이상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0.4, 0.3, 0.2 이런 식으로는 저감할 수 없고, 최소 0.5, 이 기둥 같은 경우는 0.5 이상은 돼야 되고, 이 기둥은 2계층 이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0.4 이상이면 된다. 그러니까 0.45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만, 저감계수가 0.35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0.35는 적용할 수 없고 0.4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.
4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니까 이 보라색 기둥과 이 주황색 기둥이 해당이 되겠죠. 네.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활화중 저감 시 제한하는 첫 번째 사항이고, 두 번째는 이제 설계 활화중이 5kN/m 제곱을 초과하는 활화중은 저감할 수 없습니다. 저감할 수 없으나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다? 많이 봐줘서 0.8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 등분포 설계화중이 5kN/제곱미터를 초과한다. 예를 들어 뭐 도서관, 서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죠. 왜냐하면은 한 계층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밑에 층부터는 2계층 이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 면적을 고려해서 C가 0.85가 나온다. 그러면은 그대로 이 기둥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. 대신 0.75가 나온다. 그러면은 0.8 이상이어야 하니까 적용이 안 되고 얼마를 적용을 해야 된다? 0.8을 적용을 해야겠죠. 그렇죠? 바로 그 내용입니다. 5kN/m 제곱을 초과하는 활화중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저감할 수 없으나 2계층 이상을 지지하면은 그래 봐줬다, 봐주는 거다. 몇 가지? 0.8까지. 대신 한 계층을 지지하는 부재는 저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제한사항, 활화중 5kN/m 제곱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다. 공중집회, 여러 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용도, 장소가 되겠죠. 다중이용시설,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, 이런 용도에 대해서는 설계 등분포 활화중이 5kN/m 제곱 이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저감할 수 없다. 아무리 영향면적 A가 높아도 저감을 할 수가 없다. 왜냐? 이 공중집회 용도는 이 5kN/m 제곱 이하는 충분히 다 만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. 충분히 이 5kN/m 제곱 이하의 활화중은 전체적으로 만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승용차 전용 주차장 경우에도 저감할 수 없습니다. 승용차 전용 주차장 가보시면은 전체 꽉 들어차 있는 경우가 많죠. 충분히 그 활화중을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설계된 활화중을 다 거기에 그 슬래브에 올려놓을 확률이 높다. 그래서 저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떻다? 2계층 이상을 지지한다. 이게 만약에 승용차 전용 주차장, 주차장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, 원칙적으로는 활화중을 저감을 할 수 없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다? 이것과 마찬가지로 0.8까지 적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활화중 저감 계수는 적용할 수 없고 이 아래층부터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이 기둥부터는 만약에 C가 1 이하, 0.8 이상일 경우에는 이 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활화중 저감에 대한 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, 실제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.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죠.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붕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의 저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나왔었습니다. 첫 번째, 부재의 영향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활화중의 활화중 저감 계수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니죠. 아까 25가 아니라 36제곱미터라고 했죠.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. 1번이네요. 바로 나왔네요. 2번, 한 계층으로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.5 이상으로 한다. 그리고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 최소
활화중 저감 계수는 0.4 맞죠? 두 계층 이상을 지지하면 더 완화를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해주는 거죠. 두 계층 이상, 그러니까 두 계층에 거쳐서 모두 그 설계하중이 만재될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더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번 활화중 5kN/m3 이하의 공중지표 용도에 대해서는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다. 맞죠? 이거는 뭐 두 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에 대해서는 0.8까지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죠. 원칙적으로 안 됐죠. 어떤 그 조건도 없이 이하의 공중지표 용도에 대해서는 저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활화중 저감에 대한 내용, 그리고 활화중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